자, 자유한국당으로 가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유기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똑같이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한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제3국 중재위 설치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65년 청구권 협정에 보면은 네. 이렇게 양국의 해석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네. 그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제3국 중재위원회가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가 되어 있죠. 네. 근데 현재는 정부가 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것도 일본이 요청한 것을 지난번에 한번 거절을 했었고 네. 그런 것을 보면 정부가 이것을 현재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 만일에 이번 그 중재위 회부하자는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일본이 다시 네. 뭐 ICJ라든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추가 보복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한번 이번에 그 어쨌든 청구권 협정에 관련돼서 분쟁이라고 만일에 판단이 된다면 네. 그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검토입니까? 아니면 수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수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네. 국민 여론을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 현재로서 이걸 막 즉각적으로 거절하고 네. 그에 따른 그 조치를 우리가 또 한다고 한다면은 뭐 이게 소위 말하는 맞대응이 될 것이고 또 네. 그로 인해서 그 갈등이 더 증폭되면서 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네, 뭐 알겠습니다. 이틀이라도 뭐 우리가 많은 것을 의논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어제 뭐 대통령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상당한 우려가 알겠습니다.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네. 연결했던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원칙은 원칙 아니냐. 이건 좀 사법부에서 판단 내린 건데 정부가 나서서 이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요. 무엇이 원칙인지는 그거는 그 철원 의원 생각이시고 예, 예. 그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또 전에부터 있었던 일들이 그 어쨌든 외교하고 내치는 구별이 됩니다. 네. 내치에서는 그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할 수 있지만은 네. 외교는 그게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협상을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외교는 서로 이야기할 때 딜이라는 말도 쓰고 협상의 말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이게 반일 감정에 호소해가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이렇게 정치가 잘못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큰 오산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한데요. 어제 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무능을 아주 강하게 성토를 하던데 같은 견해세요? 아, 그럼요. 저도 지난번에 대정부 질의에서 네. 당장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큰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장 네. 지금 한일 간의 이런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발생해서 네. 그 경제와 기업 또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데 네. 외교장관이 지금 무슨 마치 졸업여행이라도 가듯이 네. 아프리카에를 순방하고 있고 또 지금 국무총리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뭐 방글라데시 이렇게 가 있는데 네. 이 문제를 보는 자세가 너무나 안일하고 소극적이다 그렇게 네. 말할 수밖에 없죠. 이제 조금 전에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그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함축적으로 제가 좀 그 비유적으로 전해드리면 적전 분열 아니냐. 지금 그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러면 좀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요.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들이 이미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그런 네. 문제점이 나와 있었고 네. 특히 작년 11월에 초에 네. 그 10월 말에 이제 강제징용 판결이 났고 11월 초에 일본에서 그 품목 중에 하나인 에칭가스를 네. 수출하는 것을 한 2, 3일 규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때 한번 벌써 그런 예고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네. 대책을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드디어는 이번 6월 말이죠. 그 오사카
G20 회의에 가서 대통령이 정상회담도 그렇게 참석 못하면서 네. 어떻게 이번에 그 일본 보고는 외교의 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황교안 대표가 제안했던 이제 그 특사 파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네. 지금 서른 최고위원은 대일 특사 같은 경우는 지금이 타이밍인지도 잘 모르겠고 설령 보낸다 하더라도 뭔가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를 하던데요. 이게 바로 현재 이 상황을 보는 정부 여단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그 경제와 기업에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 언제 이걸 파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음흠. 그 지금이야말로 아주 적기고 네. 더구나 그 대일 특사가 일본하고의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하나 일본도 이 문제를 계속 둔다면 일본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문제를 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고 예.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예.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그 중대한 도전이다. 네, 통장을 네. 가로막는 것이다.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경제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은 또 그 내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 피해의 규모도 우리가 일본에 받는 것에 한 두세 배 정도 달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일본기에 더 큰 피해가 간다. 이거는 결국 이 문제를 그 자극적인 방법으로 반일 그 문제에 선동을 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반일 선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일각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네. 이 문제를 정말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봐서 우리 국민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네. 이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로서 네. 그 잘 슬기롭게 이렇게 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여기에 아니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전에 임진왜란 때 12척의 배,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 동학군의 죽창 그런 거를 동원해 가면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지금 않죠. 의원님께서는 그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지 않는데 네.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또 외교적인 접근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 우리 애청자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두 네. 의견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통합해서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4778님은 분쟁을 키운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럼 지금의 일본의 입장에 맞춰주시라고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1760님은 외교와 경제를 위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한국당의 생각인가요? 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네. 접근을 할 때 네. 우리가 그 내치 중심으로 우리 그 국내에서 일어난 문제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네. 외교 문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외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일이 있을 때 협상이란 말을 쓰지요. 그럼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네. 우리가 물론 그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라든지 네. 또 우리 국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또 국민들이 또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한편으로는 이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생각한다면 네. 슬기로운 대처와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한 거라고 보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예. 그 앞서 이제 그 서른 최고위원회 때 드렸던 동일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무역보복 대응 추경 있지 않습니까? 최대 3천억 원. 이거 네. 전혀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원래 추경이 시작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원래 그 경제 위기가 있었고 또 예. 지난번에 그 고성 산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것인데 예.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또 추경에다 그런 항목을 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이게 무슨 고무줄 재단하듯이 마구 그냥 집어넣고 또 이게 또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네네네. 과연 원칙이 무엇인지 추경이란 게 무슨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이 언제든지 차 있는 그런 창고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재원이 모자라면은 네.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나중에 우리
그 뒤에 후손들이 또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되는 그런 빚인데 네네. 그걸 마음대로 정가의 부부처럼 이렇게 휘두른다면은 나라의 재정 건정성이라든지 네. 나중에 그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지금 인터뷰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좀 마지막으로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강조를 하셨어요. 자, 그럼 이거저거 다 떠나서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그 중요한 해결책이 뭐라고 보시는지 제안하신다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죠? 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 황교안 대표가 했는데 뭐 네. 대일 특사, 대미 특사도 네, 있을 네, 테고 네. 또 경제 안보 라인의 즉각적인 교체, 그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조치들이 어떤 식으로 한일 간에 진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심각하게 고민하고 네. 그것을 가지고 일본하고 접근해서 상호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일본하고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도 문제인데 얼마 전에 저 과장급 뭔가 있었지만 설명이라고 돼 있고 완전 물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홀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당장 풀릴 수가 그게 있어요? 그렇게 풀릴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예. 그 지금까지 그 갈등의 정도가 전에는 뭐 한 10 정도였으면 지금 거의 막 100까지 커진 상태인데 예. 그 갈등을 갑자기 낮추는 게 100에서 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죠. 그게 갑자기 예. 0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서로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죠. 일본도 당장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이었고요. 8998님이 의견 주셨네요.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에 우리는 조용하면서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민은 조용히 불매운동, 그리고 정치권은 한 목소리, 정부는 각국에 협조 요청, 기업은 국산화에게 힘내시길,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네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